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거 유동규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그 내용도 이제 이거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이분이 또 책을 이제 이거 출판하는데 당신들의 댄스 이런 데 책인데 그 내용이 일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서정욱 TV는 이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법률 문제는 이제 상당히 깊이 있게 좀 소상하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의 기자회견이요, 뭐 기존에 알려진 것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게 또 종합 정리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조금 이제 폭로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재판 변호도 해봤고 좀 알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자기가 이걸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다. 지금 이제 온갖 위협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도 한번 당했죠. 털어가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압박, 협박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주위에 수많은 조폭들이 계속 이제 노리고 있죠.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본인은 이제 기자회견 하는 게 돈키호테처럼, 돈키호테는 이제 풍차하고 결투했던 이런 이제 큰 용기. 저도 이게 유동규 본부장이 여러모로 경제적이나 모든 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모하게 가진 거라고 없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진실을 밝히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데 이게 용기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재명이가요, 엄청나게 지금도 뭐 최고의 악마이자 빌런, 악마가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폭로가 달걀로 바위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꼭 내가 나라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달걀로 바위친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재명이 가기에 무슨 바위입니까?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 달걀 아닙니다. 유동규 본부장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믿어주는 우리 수많은 자유파 국민이 있고요. 또 저처럼 여러 변호사들이 같이 이재명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파헤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다. 달걀이 아니다. 그리고 이 달걀도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때려치면 바위도 깨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폭로 내용이 크게 보면 이제 재판 거래부터 1번 재판 거래부터 이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미 누누이 알고 잘 알고 있잖아요. 재판 거래 딱 제가 방송한 거하고 기자회견이 거의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재명이가 이제 형을 강제입원 시킨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강제입원 시킨 게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1심에는 어떻게 잘 로비가 되는지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이제 원래대로 300만 원 벌금이 나왔던 거죠. 2심이 300만 원 나오고 대법원에 뒤집어지는 게 드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뒤집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폭로가 나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허위로 하면 이재명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해명이 이제 이게 이재명 측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1심 판사인데 180억을 써서, 근데 2심 판사는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걸 이재명 측에 이제 들었다는 거죠. 본인도 이게 유비 관우 장비니까, 내가 1심 판사인데 180억을 로비를 썼는데 그래서 무죄 받은데 2심 판사한테는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폭로를 했고, 근데 CR도 안 먹히는 게 대법원에서, 이게 바로 판결 전에 김만배가 비타500,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 비타500 음료수를 들고 8번 찾아갔다 권순일을
이게 그대로 기자회견하고 있는 거예요. 비타 500. 제가 냉장고에 판사 검사실에 저도 옛날에 많이, 요즘은 잘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옛날에 여기 많이 가보죠. 가면 이게 음료수가 꽉 차 있습니다. 또 비타 500 들고 오면 이게 화냅니다. 더 놓고 하라고. 근데 비타 500을 들고 가면 안 되지. 안에 다른 걸 넣어가야죠. 그러면 이게 권순일이가 돈 욕심은 없어 잘 쓴다 했잖아요. 제가요. 비타 500 가면 이게 대법관, 당신도 하나 드세요. 당신도 하나 드세요. 그럼 자기는 이게 뭐 한 4-5개 먹으면 되니까. 비타 500이 뭐 한 20개 있다. 그러면 이게 한 5개 하나씩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게 이재명이 한 표 주세요. 이런 거 알겠습니까? 비타 500을 나누면 그러니까 이게 7대5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폭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권순일이가 이걸 이제 그만두고 나서 화천대유로부터 연 2억, 1억 5천이 아니고 2억, 월 1,500, 2억 고문료에 폭로를 보고 더 있네. 별도 급여까지 지급받습니다. 야, 별도 급여도 저는 2억만 계속 이야기했더니 2억 고문료에 별도 급여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 전에 쌍방울하고 이재명하고 연결, 그게 수행비서 조폭 출신이라고 하죠. 백종선, 쌍방울하고 이재명의 연락책, 백종선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권순일에 약쳐놨다. 김만배 씨한테 전 똑똑히 들었다. 로비했다. 이걸 백종선이가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 지금 유동규가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한 겁니다. 아니면 백종선 고소해보라니까. 유동규를. 이거는 이 판결을 유동규 씨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단순히 사법거래가 아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제 대북 송금은 재판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아마 4월 달에 그 마지막 이화영에 대한 피고인 신문하면 아마 4월 달에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형량이 얼마 나올까요? 본인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다 말을 180도 뒤바꾸고 부인이 좋다고, 당신 멋져. 이화영의 부인이 그랬잖아. 당신 이제 멋지네. 옛날에는 당신 미쳐서 막 그렇게 욕하더니 정신 차리라고. 이제 당신 멋져 하면서 이화영이도 흐뭇하게, 어이 당신 밥 먹고 자. 밥 먹고 대기실에. 이렇게 해가 재판했잖아요. 며칠 전에 이화영 재판. 이제 요게 이화영이가 이제 뭐 5월 달에 선고되겠죠? 늦으면 6월, 빠르면 5월 달에 선고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뭐 본 안 보나 미리 다 판결문에 모든 게 나올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데의 사건이다. 이렇게 그 재판 거래부터 유동규 씨가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규가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은 복잡하지만 심플합니다. 아주 이게 심플, 단순하다 이거죠.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이가 꿈이 그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요것만 해주면 다른 거는 다 줘도 된다. 왜? 여기 있으면 저희 공약 업적으로 해가지고 시장 되려고 여기 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1공단 공원화, 그래서 김만배하고 서로 죽이 맞아서 했고, 나중에는 재판 거래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에서하고 대권까지 한번 같이 묵어보자, 이렇게 갔던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김만배 씨가 뭐 일개 머니투데이, 일개 법조 기자가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 몇 조짜리 어떻게 다 주도권 집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재명하고 이제 그 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딜이 지금 제가 천화동의 1호의 428억이 누구 겁니까? 428억 천화동의 1호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계속 했는데 유동규 씨의 그 폭로에 하면 그 천억이랑 천억 처음에는. 근데 김만배가 1,000억이었는데 또 이게 이런데 돈이 들고 이래 쓰고 재판 뭐 비타 500 사는데 돈 좀 들고 비타 500 하나에 뭐 얼마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들고 하다 보니까 700억이 된 거예요. 그 700억에 정량 녹취록이 나오는 거고, 그게 세금 빼면 428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과정이 적나라하게 유동규 씨가 폭로하고 있는 거죠. 대장동. 이게 원래 1,000억 저수지 만들라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남욱 변호사든 정영학 녹취록이든 모든 데 나오잖아. 아니 김만배 씨도 그분 거라고 했잖아. 자기도.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 거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백현동 사건.
이것도 재밌죠. 지금 백현동으로 여러 건의 그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도 재판받고, 그다음에 백현동 자체가 배임으로 재판받고 있죠. 거기에 이제 김인섭이가 엄청나게 그 중형을 받았잖아요. 백현동. 이것도 유동규 씨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백현동은요, 원래는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잖아요. 본부장. 원래는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백현동은 정바울 사장이잖아요. 정바울하고 이제 그 김인섭 아닙니까? 정바울 사장이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도시개발공사 끼고 하려 했는데 갑자기 김인섭이 허가방이 들어오면서 야, 도시개발공사 너는 빠지고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지상하고 내하고 우리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유동규 씨가 다시 한번 이게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도시개발공사가 빠졌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놀래가지고 이게 이재명한테 전화했더니 이재명한테 물었더니 뭐라 했냐? 이재명이 하는 말이 야, 이거는 인섭이 형님이 김인섭이죠? 이번에 처벌된 인섭이 형님이 진상이랑 정지상이죠? 진상이랑 얘기해서 빠지기로 하는 거 한참 됐는데 너 몰랐냐? 네 몰랐나?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먹을 몫을 김인섭이 줬다는 거지. 그래서 김인섭이가 그때 돈을 요구한 게 정바울 사장한테 돈 요구한 게 노잖아요.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게 그 2명 거라고 성남에. 그게 이재명하고 정지상 거다. 이렇게 한 게 다 놓지 않습니까? 이걸 유동규 씨가 다시 한번 폭로를 했고, 이거는 이제 김인섭이가 거의 법정 최고형으로 5년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그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 오늘 재판 거래,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이걸 구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이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날마다 만들어내는 건 전부 헛것입니다. 헛것을 만들어가지고 범죄를 덮으려고 한다 그지. 그래서 날마다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놀리고 비방하고 덮어씌우고 공작하고 이 모든 게 이재명이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헛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더는 우리가 저는 이제 유동규 본부장 오늘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이게 와닿더라고. 우리가 지쳐서 체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체념은 나쁜 행동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체념하면 몇 년 동안 이게 이재명이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쌍방울 별의별 걸 듣는데 아직 저놈 아직 구속 하나 못 시켜? 혼자 지겠네. 저거 하나 구속 못 시켜? 이렇게 벌써 체념하고 답답해하는 게 우리 우파 어르신들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쳐서 이재명 진짜 범죄 혐의가 무궁무진하네. 저런 놈이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쳐서 체념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념은 이재명이 범죄에 동조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정신 바짝 차려 끝까지 이재명의 범죄를 진실을 밝혀서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김인섭이 처벌됐고, 그다음에 김용희 처벌됐고, 김인섭이가 형이고 김용희가 첫건이고, 그다음에 정지상이가 지금 구속되고 보석이지만 구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이가 지금 선고 앞두고 구속되고 있고, 이재명 주의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쳐서 체념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정리되고, 이제 진짜 이재명 하나 남은데 기소 재판 중에 있잖아요. 몸빠에 나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재명의 범죄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나 법원에 저희가 압력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선거 총정리하는 이런 데 마음으로 오늘 이제 그 유동규 본부장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재판 상황을 엮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체념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이재명 측근들이 조금씩 다 구속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저희가 참고 힘내서 이재명을 이게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그의 자기 죄에 걸맞는 처벌을 무기징역이든 뭐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